딸이 뭘 해봤자지. 가난한 딸 하나 잘못 둬서 저 집 망했대. 거기 그 도서관 결국 문 닫겠지 뭐.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딸 덕분에 우리 애가 다시 웃어요. 도서관 하나가 이렇게 마을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공간인데 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엔 무시받던 그 딸, 그리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조그마한 도서관. 그 안에 숨겨진 반전의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밝혀지는 가슴 뜨거운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되지 않던 존재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지 그 시작과 끝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여자는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지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릴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무섭고 엄마의 말은 곧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오빠는 그저 숨만 쉬어도 칭찬을 받았고 지연은 무엇을 해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같은 집에 태어났지만 같은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방도 따로 있었고 학교 끝나면 학원도 여러 개를 다녔습니다. 지연은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돌아와야 했습니다. 엄마는 늘 딸년이 밖에서 어슬렁거리면 동네 망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책상도 없이 식탁 한쪽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소리나지 않게 연필을 깎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TV를 보면 웃고 떠들 수 있었지만 지연이 리모컨을 만지기만 해도 엄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앨범을 꺼내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족 나들이 사진, 명절 사진, 심지어 일상 사진까지 모두 오빠 중심이었습니다. 오빠가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사진은 여러 장이었지만 지연이 등장하는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장 있던 사진도 대부분 뒷모습이거나 눈이 반쯤 감긴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 사진은 없어요? 엄마는 식탁을 치우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사진 찍을 얼굴도 못 됐지. 그날 밤 지연은 몰래 사진을 찍어준 적 있는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한 장이라도 없었다면 학교 숙제를 내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런 지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너 참 씩씩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건 그 누구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연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비교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지연은 새 교복이 기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엄마는 지연이 준비물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오빠가 외출할 때는 옷 단정히 입어 어디 가서 우리 집 아들 욕 먹지 말고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도 같은 집 아이인데 왜 늘 남의 집 자식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생일은 늘 혼자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케이크와 선물 얘기를 했지만 지연에게 그런 건 먼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도 생일에 미역국은커녕 엄마의 목소리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 먹고 조용히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서는 친구가 오늘 내 생일인데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생일이니까 친구들과 약속도 하고 미역국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놀러와도 되냐고 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거실에 앉아있던 친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이 무슨 놀이터야? 엄마의 말에 친구는 얼굴이 굳었고 지연은 서둘러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나 싫어하시나 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늘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지연은 이제 눈물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오빠 방 앞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그냥 어릴 때부터 정이 안 가더라.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듣고도 다음날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 같은 식탁에서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식탁이 지연에게 얼마나 차가운 공간이었는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말 한마디마다 가시가 박혀있는 듯한 기분. 지연은 말없이 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삶을 살겠다고. 지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곧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이어졌고 작지만 자신의 방이 있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허전함은 외로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돌아갈 집도 없다는 자각에서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릴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를 상상하면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서 지금 전화질이야? 돈 필요해서 전화했냐? 그런 말들이 너무 쉽게 상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날 지연은 봉투를 정성스럽게 정리해 편지와 함께 집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작지만 첫 월급이에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며칠 후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거 엄마가 돌려보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편지도 읽지 않고. 지연은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실망조차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상처에 무뎌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봅니다. 눈물 대신 다짐만 더 깊어졌습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말자. 몇 년이 지나 지연은 작은 회계사무소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 반지하 원룸으로 옮겼고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끼는 집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내 공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갖고 싶었던 책상과 스탠드를 샀고 커튼을 골라 달았습니다. 그런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건 오빠였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어. 오지 마. 괜히 와서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오빠의 말은 늘 단정적이었고 거절조차 용납하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와 특별히 가까웠던 기억은 없지만 마지막이라면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병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병실 앞에 서 있었을 때 오빠가 지연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조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오빠가 또 막아섰습니다. 돌아가. 엄마가 너 오면 난리 난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이 시리게 아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방 안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종이 위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함께 바닷가를 걸었던 기억 하나만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걷기만 했던 그날 아버지는 지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린 지연은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손길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낯선 이름이 적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등기였습니다. 지연은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지연아, 너에게 줄 게 있다. 그 말에 지연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유언장은 오래된 종이에 펜으로 적혀 있었고 사인과 지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어릴 때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늘 곁에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이 글로라도 전한다. 네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 한 줄 한 줄이 지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던 마음이 그제야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생각해준 어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의 편지를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지연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금 열렸습니다. 아직은 작고 아직은 흔들리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낯선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봉살리 납골 땅 아래 그 상자를 열어라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봉살리는 지연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잠시 살았던 곳이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비포장길을 따라 걷는 동안 지연은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살리 납골 땅은 마을 언덕 위에 외딴 집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곳이 아니라 오래된 낡은 묘지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납골 땅 내부로 들어갔고 벽면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작은 돌판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그 위를 쓰다듬으려던 순간 발밑에서 약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무심코 밟았던 바닥 한쪽이 약간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마치 작은 덮개 같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되어 바랜 나무 판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아래 조그만 상자가 나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금고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와 함께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자 그것은 부동산 증서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의 소유주는 김지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예금 증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 모든 유산이 돌아간 줄 알았고 자신은 존재조차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연의 손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자 안쪽 구석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자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잉크는 흐릿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구나.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늘 내 눈빛에 말 못할 외로움이 있었지. 아빠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너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침묵했던 것들이 오히려 너에게 상처가 되었을까봐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나를 닮아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긴다. 누구도 몰라야 할 이 상자는 오직 너만이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편지를 읽으며 지연은 손을 떨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이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었을 뿐 그의 진심은 이렇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날이 부끄럽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어떤 사랑은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납골당 앞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그 짧은 상상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상자를 다시 봉하고 납골당 문을 닫을 때 지연은 무언가 하나 끝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는 예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빠의 딸이었구나. 지연은 납골당을 떠난 후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서류는 모두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아버지는 생전에 지연의 이름으로 예금과 부동산을 미리 등록해 놓았고 그 모든 기록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셨더군요. 누구도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유일한 상속자는 김지연 씨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연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재산, 이름만 들어도 놀랄만한 개발 예정지의 땅, 그리고 비상장 주식까지.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그저 숫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돈보다도 아버지가 자신을 딸로 인정하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진심이 더 컸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법적으로 정리하신 날짜가 바로 작년 오늘입니다. 그 말에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지연은 혼자 미역국 없이 생일을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 서류 네가 훔친 거냐? 지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집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 그건 원래 엄마랑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아버지가 제정신 아니었나 봐. 지연은 조용히 상자를 꺼내 아버지의 손편지를 오빠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는 그 글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편지 하나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 엄마가 이거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었어. 오빠는 씁쓸하게 고개를 젓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지연은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기려고 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재가 무시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이름 아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오랜 시간 동안 상처였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결국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유산 중 일부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땅과 예금 일부를 팔아 소규모 장학재단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단 장학금이라는 이름 아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서관도 복원해 마을 아이들에게 개방할 계획이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책임이자 연결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가 자신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바닷가가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모습이 이제는 슬프기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음속에 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이 미래를 이끌어줄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재산 정리에 바쁜 와중에도 도서관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그 작은 마을 도서관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였고 건물도 거의 폐허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그 공간이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 지닌 의미는 단순한 유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오래 걸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진 곳도 있었고 벽은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대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먼지에 덮인 책들이 여전히 선반에 남아 있었고 어떤 책은 페이지가 바스러질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책들을 하나하나 닫고 찢어진 페이지를 테이프로 붙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 깊은 곳에서 이상한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간 그 노트 안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 아이들 이름과 책을 빌려간 날짜,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성격은 어떤지 같은 사소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지연은 그 노트를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책은 처음 접하는데 생각보다 이해력이 좋음. 동화책 위주로 권할 것. 호진이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숙제를 못 해올 때는 조용히 도와줄 것. 그 노트를 읽으며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살피는 어른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에게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지연은 도서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손등은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피곤함 대신 뿌듯함이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다시 이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헌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복원된 도서관의 문을 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하나 없이 그냥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날 마을의 아이들 몇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듯 망설이던 아이들에게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와서 책 봐도 돼요. 다 읽고 싶으면 빌려가도 되고요. 그 순간 한 아이가 조심스레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동화책이었고 책장 안쪽에는 희미하게 기증 김진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이름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지연은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자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도서관 안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지연은 그 문장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이어받을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도서관에 불을 끄고 문을 닫는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 그 마음, 그 진심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자신도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개방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구경만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책장을 넘기고 책상에 앉아 서로 읽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 가득 울리는 걸 들으며 이 조용한 공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혼자 자주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명섭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항상 구석에 앉아 책만 읽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에 지연은 창가에 앉아있는 명섭이의 모습을 우연히 바라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았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명섭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러고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배웅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며칠 후 명섭이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섭이 얘긴 들으셨나요? 부모님이 얼마 전에 이혼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일하러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지금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곳도 넉넉하진 않아요. 선생님의 말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명섭이의 눈빛 속 고요함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를 두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명섭이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억지로 말 붙이지 않고 조용히 간식을 놓아두거나 책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명섭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섭이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도서관 옛날에 누가 만들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야. 아주 조용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는데 여길 참 아꼈지. 명섭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저랑 좀 비슷하네요. 그 말에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명섭이는 지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은 아이가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도서관은 명섭이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장 먼저 들렀고 책보다도 책 사이의 고요한 공기가 그 아이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도서관의 조명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 방석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아이들이 오래 앉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씩 손을 봤습니다.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집보다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엔 근처 아이들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한 명씩 돌아가며 좋아하는 책에 대해 말하면서 점점 웃음이 생겼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목소리들 속에서 지연은 옛날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조용히 어른의 눈치를 보던 어린 시절, 존재를 지워가며 살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도서관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 공간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 존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공간을 지키는 일.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지연에게 남긴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화해하지 못한 차가운 벽처럼 남아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릴 적 받은 차가운 말들, 무시당했던 기억, 생일에도 축하 한마디 없었던 날들까지 모두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래. 병원에 좀 와줘.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토록 자신을 몰아세우고 외면했던 사람을 지금 돌보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은 차가운 병실 안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처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힘이 빠진 얼굴은 기억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한쪽 팔과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고 말도 천천히 해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밖에서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미약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기 왜 왔니? 그 말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그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체념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다시 얼어붙었을 테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은 병원을 오갔습니다. 간병인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휠체어를 밀고 죽을 떠먹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동안 지연은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지연은 그 손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손의 온도를 기억하게 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지연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너 아버지가 너한테 뭘 남긴 건지 알았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이후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그럴 줄 몰랐어. 너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던 줄 몰랐어. 그 말은 사과도 아니었고 용서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단 한 줄로 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뒤늦게나마 이해하려는 마음.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내뱉은 그 한 줄의 말에 지연은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밖복도에서 지연은 오빠와 마주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약해졌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유산거는 내가 잘못했어. 그냥 질투였던 것 같아. 그 말도 사과처럼 들리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감정이 조금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지만 그 아래서 지연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보려는 노력만으로도 삶은 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한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연은 어머니가 태어난 후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 결국 자신이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빠는 경제적인 지원은 하겠지만 직접 모시는 건 어렵다고 했고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웠을 때 자신에게 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던 오빠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날카롭게 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온 날 집안은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서관 일과 병원 진료, 가사까지 병행해야 했지만 지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가족이라는 감정이 어색하면서도 무게 있게 다가왔고 그 감정을 견뎌내는 것이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약을 챙길 때조차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지연이 없는 틈에 부엌을 정리하거나 도서관에서 쓰던 물건을 손보는 등 작은 행동들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변화들을 눈치채면서도 애써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일은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도서관에 다녀온 지연이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테이블 앞에 앉아 종이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지연이 어린 시절 썼던 편지였습니다. 첫 월급을 엄마에게 보내며 썼던 그 편지. 편지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돌았습니다. 지연은 문득 어릴 적 자신이 느끼던 식탁의 냉기가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들이 바뀐 지금에서야 비로소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도서관에 새로운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담당하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였고 책을 읽을 공간이 필요하다며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그 아이에게 편한 자리를 마련해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책 읽을 공간이 없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책 보면 엄마가 시끄럽다고 해요. 공부할 거면 나가서 하래요. 그 말에 지연은 오래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방 구석 책상도 없이 숙제를 하던 날들. 책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혼났던 순간들. 그래서 더더욱 이 공간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린 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어머니는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고 지연의 하루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도서관의 아이들은 어느새 지연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지연을 두고 사람이 참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누군가의 사랑과 상처,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밤이 되어 조용해진 거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바라보다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어머니는 책장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너 어릴 때 읽던 동화책이야. 여기 너 이름 써있더라. 그리고 책장을 돌려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너 이런 책 좋아했구나. 그땐 왜 몰랐을까?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감정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알아주셨으니까.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네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문장이 이제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전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 마음을 세상에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온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마당에는 아이들이 심어놓은 작은 꽃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도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커튼을 걷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분명히 어제와 같았는데 마음속 풍경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침마다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따뜻한 죽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친 하루를 감싸주는 담요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도서관 한쪽 서가를 정리하다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어릴 적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안쪽에 누군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에게 꿈을 잃지 마라. 마이너스 아버지. 그 메시지는 너무 오래된 잉크로 적혀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이 가장 외로웠던 시기였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 놀러온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왜 여길 만들었어요? 그 아이의 질문에 지연은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나처럼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가고 있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외로웠어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많이. 아이들은 그날 이후로 지연의 이야기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였던 것입니다. 한 아이는 자꾸만 도서관에 남아있으려 했고 지연이 이유를 묻자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지연은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느끼는 고요와 평온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의 풍경은 계절을 따라 변해갔습니다. 겨울에는 아이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들어왔다가 조심스럽게 책을 읽었고 봄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름이면 작은 선풍기 바람에 머리를 맡긴 채 졸던 아이들도 있었고 가을이면 단풍잎을 책갈피 삼아 책장을 넘기곤 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든 계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곳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생신인데 같이 식사하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다른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어머니는 미역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둘을 다르게 키운 건 핑계지만 그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잘못했단 말도 너무 늦었지?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었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그렇게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고 식탁 위에는 긴 시간 동안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따뜻하게 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삶은 종종 고통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지연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도서관 벽 한켠에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편지를 고이 담아둔 액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장을 써붙였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닿는다. 지연은 불을 끄고 조용히 도서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누군가의 마음이 위로받았기를 바라며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도서관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책을 읽고 간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가끔씩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생전에 이 도서관에서 혼자 걸레질을 하며 아이들이 들어올 날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끌벅적한 풍경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짧은 글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여행을 떠났어요. 선생님이 있어서 도서관이 좋아요. 같은 글귀들이 아이들의 필체로 적혀 있었고 지연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말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억이 되고 위로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도서관에서 어머니와 함께 작은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지연의 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조용히 걸레를 들고 손잡이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함께 정리한 후 어머니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아직도 나한테 서운하니? 그 질문은 조심스럽고 작았지만 오래도록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 더미, 삐걱이는 의자, 먼지 쌓인 창틀, 어릴 적 지연이 앉아 있었던 식탁의 냉기가 떠올랐고 그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던 어린 지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그때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워했던 기억만큼이나 사랑을 갈망했던 시간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했죠. 아주 오랫동안. 근데요,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엄마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그때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는 오래된 미안함을 품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종종 지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와 싸우고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던 시간들. 지연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 약국에서 약 한 봉지만 받아와야 했던 일까지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들이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모르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단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표현을 못했을 뿐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덕분에 지금의 이 평화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이야기나 그림을 모아 하나의 작은 책으로 엮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동화, 편지, 시, 짧은 만화를 그려냈고 지연은 그것들을 모아 조그마한 제본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책을 모아 도서관 한켠에 우리들의 책장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책을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날 지연도 조용히 한 권의 책을 꺼내 그 책장에 꽂았습니다. 책 제목은 나의 이야기였고 표지에는 연필로 그린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책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도서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과 소박한 사파들이었지만 그것은 지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책을 꽂는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거 누구 보라고 만든 거니?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언젠가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꼭 아이가 아니어도 어른도 가끔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가 집 안 가득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도서관 창밖으로 붉고 노란 잎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뭇잎을 모아 책갈피를 만들기도 하고 유리창에 낙엽 모양을 붙여 가을 장식을 완성했습니다. 도서관 안은 따뜻한 조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지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변화 속에서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이 자리 잡은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고 낡은 공간에 불과했던 이곳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도 들러 책을 빌려가거나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지연은 뿌듯한 마음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지연은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만든 우리들의 책장을 정돈하던 중 자신이 만든 책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조용히 꽂아두었던 그 책이 책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빌려간 걸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그 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한켠에 비치된 마을 사람들의 책 코너에 놓여 있었고 누군가 손글씨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해요. 라는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책 내가 가져갔었어. 지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수저를 잠시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안에 내 마음이 너무 또렷하게 담겨 있어서 며칠 동안 그걸 계속 읽었어.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읽고 또 읽고.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책을 읽었다는 사실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느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 책 읽으면서 너도 많이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랬거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느라 나 자신을 잃고 살았어.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화려한 사과나 눈물 어린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오랜 기다림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첫 번째 책 전시회였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나 그림, 짧은 글을 책처럼 꾸며 전시하는 행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하나 둘 참여하기 시작했고 전시회 날 도서관은 수십 권의 이야기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시된 책 중에는 어머니가 쓴 짧은 수필집도 있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었고 얇은 노트에 고운 글씨로 한 장 한 장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책을 들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읽었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외롭게 했습니다. 이제야 알아서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연은 노트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치유의 눈물, 이해의 눈물, 그리고 사랑이 조금씩 스며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도서관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기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알았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다른 기억이 덧칠되면 더는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도서관은 그렇게 기억과 회복의 공간으로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도서관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에는 성에가 끼었고 아이들은 털모자와 장갑을 낀 채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기 전 손을 호흡으로 녹이는 모습이 지연에게는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곤 했습니다. 겨울은 언제나 유난히 춥고 외로웠지만 도서관 안에서는 그 계절조차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 문을 연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색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지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도서관이 있어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없이 조용히 놓여있던 그 쪽지는 그날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지연은 그 쪽지를 책갈피로 사용하며 가끔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무심하게 전해진 그 한 문장이 긴 시간 동안 버텨온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서관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시험이 끝났고 어른들은 눈 내릴 날을 대비해 미리 책을 빌려갔습니다. 지연은 하루의 끝에 도서관 불을 끄기 전 책장 사이를 조용히 걸으며 손으로 책등을 하나씩 쓰다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숨쉬고 있다는 걸 느끼기라도 하듯이 지연은 그 손끝의 감촉을 소중하게 느꼈습니다. 그 무렵 지연에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연히 나의 이야기, 원본을 접하게 된 편집자가 책으로 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 책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꺼낸 이야기였고 너무도 사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자는 말했습니다. 이 책은 조용하지만 강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 품고 있는 슬픔과 닮아 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지연은 출간을 허락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수익 전액을 아이들의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가는 것도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것도 충분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이 나온다는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퍼졌고 도서관에는 축하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작가 된 거예요? 라며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이 책이 됐다니 신기하네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책을 받고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다 책을 다 읽은 후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보니까 나도 내 이야기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에서 수줍음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말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말이 아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말했습니다. 써보세요. 이 도서관에 어울리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겨울 도서관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한 장, 두 장 적어 보내기 시작했고 지연은 그것들을 모아 작은 이야기들이라는 코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가, 또 다른 날은 한 아버지의 딸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가 전시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마지막 정리를 하며 도서관에 남겨진 작은 흔적들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메모해둔 책갈피, 접힌 책장, 창가에 남겨진 목도리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이 공간에 스며있는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다 쓰고 닫은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기억의 집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으며 자신이 이곳을 왜 지켜왔는지를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위로로, 누군가의 외로움이 연결로 바뀌는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도서관은 지연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고, 이제는 그 삶이 조금씩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쌓이는 눈처럼 지연의 하루도 그렇게 고요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도서관의 공기는 더 차분하고 묵직해졌습니다.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고 천천히 쌓였고 아이들의 발걸음은 줄어들었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이 조용한 겨울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듯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고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천천히 글로 풀어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도서관을 방문하겠다는 이들도 있었고 자신도 비슷한 기억을 가졌다는 고백을 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외로움과 무거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도서관의 하루는 아주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여성이었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지연을 찾아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지연 씨 아버지와 같은 도서 모임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 말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을 이렇게 늦은 시기에 만나게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도서관 구석에 낡은 책을 하나 가리켰습니다. 이 책 선생님이 자주 빌려보셨어요. 매번 반납 기한보다 먼저 돌려주셨고 메모를 남기고 가셨죠. 지연은 그 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책갈피 사이 희미한 연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책은 딸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 속 세상을 그 애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 글을 읽은 순간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없이 지켜만 보았던 사랑이 책 한 귀퉁이에서 고요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꽃다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요, 참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없어지셨는데 아마 늘 미안했을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상처 하나가 그제야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전해진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무수한 침묵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도서관 한쪽에 기억의 책장이라는 이름의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장에는 아버지가 남겼던 책과 손글씨 메모가 담긴 책들을 한데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표지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읽히기를 기다립니다. 그 공간을 찾은 아이들은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조용히 책을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마다 조용히 앉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꼭 크고 화려해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형태로 더 깊게 남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했던 방식은 분명 서툴렀지만 그 서툼 속에 인간적인 진심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도서관 일을 도왔고 사람들 앞에선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지연에게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엔 시장에서 봤던 꽃 이야기, 또 다른 날엔 자신이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의 기억을 조금씩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고 지연은 그 다리 위를 조심스럽게 함께 걸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많이 서운했었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손을 잡고 도서관 한가운데로 걸어가 기억의 책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글씨가 남은 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아버지. 어머니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 책장 앞에서 책을 한 권씩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책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한마디 남기곤 했습니다. 잘 읽었어요. 오늘도.
그 말은 아버지에게 전하는 인사 같기도 했고 자신에게 전하는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알았습니다. 상처는 흔적이 남더라도 그 위에 사랑을 덧입히면 아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 형태로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밖에는 눈이 또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공간이 지켜준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다음 계절도 이곳에서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도서관 앞마당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가을에 심었던 튤립 구근이 땅을 뚫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언 땅 속에서 묵묵히 자라온 생명이 꽃을 피우듯 자신도 그렇게 견뎌온 시간 끝에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 햇살이 도서관 창문으로 쏟아지던 어느 날 지연은 작은 행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도서관 개관 2주년을 맞아 조용한 이야기 나눔 모임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화려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편지로 써와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연 없이 그저 마음이 머문 흔적을 남기는 행사였습니다. 그날 도서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아이들도 있었고 조용히 자주 드나들던 어르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편지를 읽거나 다른 이의 편지를 대신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울먹이며 멈추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은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지연은 행사 마지막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펼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집이자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사랑은 조용한 모양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때로는 침묵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 말을 들으며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도서관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도서관은 꼭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른이 돼서 제 아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그 말에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이 도서관을 지켜주는 어른이 되어줄지도 모르겠네. 모임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는 누군가의 어깨를 다정히 감쌌습니다. 지연은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한 권의 책에서 낯익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울고 웃었던 모든 날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의 집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글씨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익숙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곳에서 위로받았고 그 감정을 조용히 남기고 간 것이라는 걸 지연은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집 한 채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준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도서관 마당을 걸었습니다. 튤립은 아직 다 피지 않았지만 초록의 기운이 가득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봤으면 참 좋았겠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여길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을 거야.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곳으로. 어머니는 잠시 멈춰 발밑에 싹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 말 안 해도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참 미안한 마음뿐이네. 지연은 말없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둘은 그 상태로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가 내지 못했던 말들이 그 봄의 공기 속에 흩어지고 또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을 품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공간 하나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서관의 마지막 불을 끄며 지연은 오래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펴고 한 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였고 이제는 함께 쓰는 한 권의 책이 되었다. 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지연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다뤄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는 책 나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었고 그 안에 담긴 도서관과 가족의 사연이 청취자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대중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인가 싶은 마음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용기를 낼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출연을 승낙했고 라디오 녹음은 도서관 한켠 책이 가득한 작은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제작진이 녹음을 시작하자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이 도서관을 만들면서도 나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걸요. 제작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의 말은 잔잔하게 흘러나갔습니다. 방송은 지역 라디오 주말 특집으로 방영되었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도서관에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고 정성스럽게 적힌 손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족과 오래도록 단절된 채 지내왔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보내진 못했지만 마음이 움직였다는 게 저에겐 기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일상에, 마음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은 글을 쓸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글은 혼자였고 방송은 함께였으며 이제는 그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는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야윈 체구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책장을 둘러보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책 쓴 분 맞으세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은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 아들이 쓴 거예요. 몇 년째 대화도 없이 지내던 아인데 그 방송 듣고 나서 저한테 이걸 주더라고요. 직접 오긴 어렵다고 제가 대신 전하고 싶었어요.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오래 외로웠어. 지연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간직하셔야 할 이야기 같아요. 여인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문을 나서던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참 따뜻하네요. 그날 밤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여전히 글씨가 또렷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누군가의 하루의 쉼이 되기를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문장을 조용히 입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쉼이 되기를 아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요. 도서관에 불을 끄고 나서 지연은 문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반짝였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바람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공간, 이 작고 소중한 일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도서관 문을 열며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은 점점 길어졌고 도서관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도 더욱 따스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앞두고 들뜬 표정으로 도서관을 오갔고 어르신들은 무더위를 피해 책장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 한켠엔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도서관에 혼자 남아 정리하던 지연은 문득 멈춰 서서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음이 쌓인 공간, 자신이 처음 이곳을 다시 열었을 때 품었던 마음,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 공간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다시 살게 했지. 그렇게 속삭인 후 지연은 조용히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동안 쓰지 못했던 새로운 문장들이 조심스레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까 생각하게 된다. 며칠 후 지연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단기간 자리를 비우고 전국의 작은 도서관들을 돌아보며 각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신처럼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새로운 책으로 엮어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이 도서관에서 받은 것들을 다른 곳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곳에 담겠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지연이 이 도서관에서 해온 일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발걸음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떠나기 전날 도서관에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편지를 써왔고 어르신들은 지연에게 손수 만든 과일청과 책갈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작은 배낭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 네가 좋아하던 수첩이랑 내가 꿰맨 파우치 있어. 어디 가서도 쓸 수 있게 챙겼어.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돌아올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도서관을 잠시 맡게 된 후배가 건넨 말도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선생님이 만들어준 마음의 지도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줘요. 다음 날 지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도서관이었습니다. 기차 안 창밖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고 마음속에는 설렘과 묘한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떠난다는 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라는 말을 지연은 오래전 읽은 책에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말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 도서관은 고요하고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동네 아이셋이 책을 읽고 있었고 책장 한쪽에는 노인이 직접 쓴 삶의 단어들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글들을 읽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글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삶의 결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의 운영자는 70을 넘긴 할머니였고 지연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서울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도서관 덕분에 세상 구경을 했지. 책이라는 게 사람 손을 안 잡아줘도 마음은 꼭 잡아주더라고. 그 말은 지연에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며칠을 그곳에서 머문 후 지연은 다음 마을로 향했습니다. 경남의 산골 마을, 전라의 어촌, 제주도의 작은 섬마을 도서관까지. 각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연은 그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수첩에 담았습니다. 글자는 매일 늘어났고 페이지마다 사람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지연은 그동안 적어온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구한다. 그리고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며 살아간다. 지연은 자신이 만든 도서관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와 지금 수집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면 도서관 문을 열며 가장 먼저 말할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몇 달의 시간이 흘러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멀리 있었을 뿐 마음은 줄곧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배낭에는 수첩과 메모지 그리고 지역마다 받았던 편지들과 손편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지연이 도서관 문 앞에 섰을 때 익숙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퍼지는 책 냄새, 바닥을 울리는 발소리, 가볍게 덜컥거리는 문고리 소리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도서관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곳에서 누군가는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고민을 풀어냈을 것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사이에는 예전보다 책이 늘었고 벽면에는 새로 만든 이야기 지도 코너가 생겨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지연이 다녀간 지역과 그곳의 도서관, 사람들의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엔 이런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 수 있었다. 지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상처도 글이 되었습니다. 후배 운영자는 문득 문을 열고 들어와 지연을 발견하고는 놀라 웃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여기 공기랑 냄새랑 다요. 그 말에 후배는 수줍게 웃더니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요즘엔 선생님 이야기 책 읽고 싶다고 자꾸 물어봐요. 다음 편은 없어요? 하고. 지연은 사무실에 가방을 두고 손에 익은 커피포트를 꺼내 작은 주전자를 불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공간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다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남긴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면 꼭 들러요. 따뜻한 미역국 끓여 놓을게. 지연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삶은 여전히 조용한 반성처럼 다가오고 있었고 그 속에는 이해와 사랑이 촘촘히 엮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는 지연이 수집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작은 북토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누군가의 마음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앉은 사람들은 책장을 들춰보며 각자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마이크 앞에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했고 때로는 말할 수 없어 침묵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했고 결국 이렇게 서로를 만나게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소년이 지연에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야기 써도 돼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못 쓰는데. 그냥 누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연은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이야기에는 나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꼭 읽어줄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은 도서관 불을 끄기 전 기억의 책장 앞에 한 권의 새 책을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변화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사람을 보았고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나를 보았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를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과거를 털어내고 현재를 마주하며 미래를 위한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곁에 조용히 머무르며 누군가의 문장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읽어주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그날도 여전히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이 이곳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지연처럼 말하지 못한 이야기 하나쯤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슴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이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연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